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매주 이틀 2번씩 열리고 있는데 어제 7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뭐 의원님도 내용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비상계엄의 배경을 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야당이 뭐 횟수도 얘기를 했는데 재임 기간 내내 178번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 뭐 일방적 예산안 통과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했어요. 예. 어떤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어제 변론기일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2년 한 6개월 동안 예. 어떤 거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잖아요. 사실은. 네. 뭐 29번의 뭐 탄핵 쇼추, 그다음에 23번의 특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산안 이런 것도 전부 삭감하고 또 거대 야당의 폭주, 일방통행 이걸 가다 보니까 네. 대통령께서 하나도 된 것도 없고 또 우리 또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도 이 하나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국회에 와가지고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입법 독재, 폭주, 네. 일방통행 예. 이거 뭐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로지 이제 국민들을 바라보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뭐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정치를 걱정하는 이런 예. 세태는 이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이게 네. 건강한 이 국가가 아니고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다고 하면은 민주당도 저는 굉장히 자성해야 되고 또 국민 앞에 이러한 부분을 좀 사과도 해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어제 근데 당장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과 예산, 뭐 특검 이런 것들은 다 국회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듣고 있던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비상계엄도 대통령 권한이다 이렇게 반박을 그렇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 있고 국회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 예산 그 구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역대 국회를 보더라도 갑론을박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예. 우리 뭐 노원지 앵커께서도 예. 잘 아시잖아요. 예, 한참 걸리죠. 그렇죠. 걸리죠. 그러나 예, 심사를 할 그거를 좀 기간을 연장하던 법정 일자에 맞추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래도 물밑 작업을 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 일방적으로 작년에 그 했잖아요.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네. 또 지금 현재 예산 삭감을 하고 일방적인 처리를 해놓고 한 2달 지나니까 추경을 해야 된다. 예. 이러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거쳐 가지고 네. 예산이 늘 건 늘고 뺄 거는 빼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했으면 지금 굳이 추경에 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에 그러면 권한이다 하면은 대통령도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 그래 그것도 대통령 통치 권한이고 그것도 대통령의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예.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판단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은 헌법재판소는 정말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예. 우리가 법률적인 그런 타당성, 국민이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합법적 이런 것을 저는 내놓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러나 뭔가 쫓기듯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계속하고 한쪽 국회의 의견만 들어주고 이쪽의 반대 의견 이런 부분은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쫓기듯이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예. 헌재가 어제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증인으로 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선관위 서버 검증도 이제 기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예. 이 상태로 보자면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다음 주 정도에 추가로 몇 번 더 한 다음에는 종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7번의 변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10번 예. 정도인 거잖아요. 너무 성급하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봐서도 좀 서두른다 이런 평이 있어요. 지금 각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이 기관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반 국민도 아니고 네. 대통령의 건데 이것을 뭔가 쫓기듯이 하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이 방어권에 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세우고 증인도 들어보고 충분한 이거를 의견을 들고 심의를 해야지 예. 모든 것을 다 기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네. 오직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만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뭐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죠. 예.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고 네.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합법적이고 논리적이고 보편타당하고 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이 내려져야지.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방어권에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이 대통령 측에서 내세우는 이 증인들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의견을 듣고 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는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뭐 모든 것을 기각하고 속전속결로 한다는 이런 그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이 정치적인 논리로 너무 빠져드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우려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데 뭐 헌재가 너무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하실 수 있는 뭐 수단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냥 좀 절차를 잘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좀 방어권도 잘 지켜달라라는 뭐 호소를 하시는 거 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호소하고 오늘 이제 원내 대표단이 예. 항의 방문을 갑니다. 헌재를 헌재 가시는군요. 갑니다. 네. 가는데 그 헌재를 가는 거는 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이런 차원보다도 예.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달라는 그거지. 일부에서 뭐 헌재를 흔들려고 한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 예. 오로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이 판결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러 간다. 그래서 예. 오늘 권성동 대표하고 원내 대표단이 일부 갑니다. 거기 그쪽에서 뭐 8명으로 한정을 좀 해달라 이래서 오늘은 합의가 되신 거죠? 지난번에 갔는데 그 문 앞에서 약간 문전박대 당하셨잖아요. 오늘은 지금 조금 실무적으로 예. 좀 의논이 됐습니다. 조율을 해서 그래서 가시는군요. 조율해서 간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